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경주가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더욱더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저배당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경주 직전 김영환 선수가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권 선수가 대타 출전하면서 13경주 황승호와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의 시속감도 좋기 때문에 최종군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황승호가 김민배와의 타협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경주 보면서 느낀 것이 비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파업 선수들은 유리한 편성에서도 파업 선수가 아닌 비파업 선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경주를 풀어 나가다 보니까 비파업 선수들은 계속해서 착순권 진입하면서 득점이 높아지는 반면, 파업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본인이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특성급에서는 비파업 선수들이 두각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진급도 3진급 선수들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 반면 파업 선수들은 점점점 수렁의 늪으로 좀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특성급 경주 강자들 중심으로 후착 찾아야 되는 편성 경주로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꼽자면 박성현, 김원정, 원신재,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성현, 김원정, 원신재,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김민배, 황인혁, 박성현, 김원정, 권혁진, 신동현, 오기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배의 선행을 박성현이 1, 2코너 젖히기로 2차권 진입했었고, 반바퀴 젖히기로 나섰던 김원정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황인혁은 마크로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범, 인치환, 김형환, 황승호, 윤현준, 원신재, 정재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형환 선수는 전일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후로 퇴소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퇴소를 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태범의 선행을 원신재가 3, 4코너 젖히기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기대를 모았던 인천은 별다른 작전 없이 황승호도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종군, 이으뜸, 김민철, 유지훈, 황미연 선수 파업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종군을 김민철이 3, 4코너 젖히기로 제압하면서 가장 좋은 컨디션 상태를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정윤재, 박승민, 정하늘, 정상민, 윤현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윤재가 반바퀴 지점까지 전력 질주 후 시속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정하늘은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우영, 안창진, 임채빈, 김원진, 박진철, 류재민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긴 대열 이끌어 나갔었던 김우영이 끝까지 선두를 주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임채빈은 3, 4코너 젖히기 시도 후 페달에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러는 박진영과 윤민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재림, 정춘규, 최석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박성현, 김원정, 원신재,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문제는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후착 접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채빈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지, 임채빈 혼자 달아났을 때 쫓아갈 수 있는 선수, 따라 나설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가 윤현준입니다. 물론 임채빈이 윤현준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임채빈이 윤현준 상대로 젖히기 나섰고 끝까지 쫓아갔었다는 점에서 임채빈이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선수들 윤현준이나 박진철, 오기호 중 한 명 챙겨주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 전일은 황승호가 마크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김민배 활약이 나가면서
직선 추입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타 출전하고 있는 최종건 일단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강자들 빼고 득점이 낮은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종건은 이창만 해도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황승우의 뒷자리 밀착 막혀 나가면서 넘어서는 황승우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결승 충분히 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면 특성급 14경주 황인혁이 축이죠. 원래 4번 절에 김형환 선수가 출전하기로 예정됐었는데 전일 갑작스럽게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경기에 있었던 정춘교가 편성 이동이 됐습니다. 김형환이 빠지다 보니까 윤민우가 황인혁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결승 진출을 할 수 있는 편성 짜여졌습니다. 황인혁도 윤민우를 배제하고 경주를 펼쳐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 정하늘이 강축이죠. 정하늘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원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윤민우가 정재원을 좀 견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윤민우가 정재원하고 탑의 손길을 뻗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재원 마크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죽쓰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정하늘이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인천이 축이죠. 전일 비팝 연합보다는 파업 선수들 한가운데서 경주 펼쳐 나갔었던 인천. 과연 인천이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도권 후배 박승민을 활용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동반 입상 경험 많은 정재원이나 김원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후차권은 얼마든지 인천의 성향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환하고 김원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우선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임채빈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 임채빈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2착해도 결승 못 가죠. 점수대가 낮은 선수들끼리 김채빈 쫓아가려고 임채빈 마크 해 나가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지만 놓고 본다면 최성윤이 단연 돋보일 것 같고 윤현주는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죠. 박진철은 또 임채빈하고 경상권 연합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 2번, 3번 안에서 임채빈이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윤현준의 선자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어요. 임채빈이 혼자 저측에 나섰고 윤현준이 선행으로 버텨냈었습니다. 후미권에서 줄 끊어지다 보니까 윤현준이 버텨냈었던 경주가 한 차례 있었었는데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때려준다면 어차피 후미권에서는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윤현준의 선행감만 좋다면 오히려 임채빈이 윤현준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한번 7번과 1번 동반 입상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속감이 나와야지만 임채빈이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석윤하고 박진철 중에서는 그래도 경사권 연합 가능한 박진철이 아무래도 금정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작년 여름에 금정에서 함께 금정팀 선수들과 연합 훈련을 했었다는 점 이번 편성 거만하기 때문에 박진철이 좋은 자만에 잡아놓는다면 이번 편성 박진철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 임채빈을 쫓아갈 수 있는 선수 박진철 차선으로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때릴 수 있는 윤현준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임채빈도 김포팀 선수들하고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과 2번을 한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임채빈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줄 끊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후차권은 얼마든지 변수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1번과 2번이 돋보인다는 점 1번의 선정 가능성을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전일은 황승호가 3차권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어요. 그 점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황승호가 강축이죠. 아무래도 황승호 입장에서 이뜸의 김민배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정윤재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타 출전하고 있는 최종근하고 김민철 여기에 이으뜸 황무현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황승호가 김민배 믿다가 정윤재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재가 한 바퀴, 김민배가 반 바퀴, 김민배가 반 바퀴 이를 황승호가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배 선행과 여부에 따라서 황승호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승호의 뒷자리는 한번 최종근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근이 99.46이죠. 2차권 진입했을 때 뭐 윤민호보다 더 득점이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성은 최종근 2착만 해도 무조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황승호를 압박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배가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최종근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종근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승호가 김민배만 믿다가 최종근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과 3번 쪽에 우선했을 때 5번의 선행감이 좋다면야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두 선수 1-3하고 1-5, 특히 1-3 뭐 극저배당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번 편서 정윤재하고 김민배가 타이밍을 잡아야지만 황승호가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민철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를 이으뜸이 활용이 나가고 최종근, 황무현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으뜸이 반바퀴, 최종근이 4번 추입해 나가면서 7번이 막혀 나간다면 7번이 또 몸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김민배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을 가능성 1번까지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민철의 희생에 따라서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라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4하고 2-7은 3-4죠. 3-4입니다. 최종근이 3이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 2번의 희생에 따라서 3-4와 3-7이 나올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 인정해야죠. 1번하고 3번 최종근도 2착만 하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면 대결 펼쳐 나갔다가 결승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타점을 찾아 나간다면 1-3 깔끔합니다. 1호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본다면야 3-4가 가능해요. 3번과 7번 쪽으로 파업 라인 쪽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황인혁이 뭐 객관적 기름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황인혁 놓고 후착 찾기였었는데 황인혁의 뒤를 막혀 나가려고 선수들이 부단히 노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황인혁 이번 편성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4번 자리에 김형환 선수가 출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경주 중 갑작스럽게 퇴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근이 출전을 하게 되면서 정춘규하고 자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춘규가 지금 편성 이동이 돼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김용환이 빠지다 보니까 윤민우가 결승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김용환이 있었다면 황인혁은 김용환을 챙겨 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윤민우가 3차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결승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만, 운 좋게 김용환이 빠지다 보니까 윤민우, 황인혁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류재민이 때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황인혁이 이 윤민우 때문에 직선에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칫 기다렸다가는 윤민우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황인혁이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서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민우도 이번 회차 점수가 낮은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근이 2착하고 윤민우 2착하면 동반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인혁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황인혁이 류재민 기다리다가 윤민우의 직선 취입발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복승도 충분히 배당 메리트가 있는 만큼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3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3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쌍복 승부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류재민이 전일 타점부터 때렸는데 생각만큼 시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황인혁이 몰고 간다면 직선 차 유민우 견제 나가게 해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한다면 뭐 3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유민우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제 원정 등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 할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민우가 아무래도 본인 승부만 챙겨 나갔어요. 팀 선배, 팀 후배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고 정재원을 챙겨주다 보니까 윤민우하고 정재원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민우가 강자로 나섰을 때는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과 동반 입상하면서 파업 선수들의 성적이나 좀 자신감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타협점 찾아 나가다 보니까 결국 윤민우만 머리치고 정재원이 이착하면서 부진했던 자신감만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뭐 파업 선수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계속해서 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긴 합니다만, 황인혁이 류재민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번 편성 자체가 황인혁하고 류재민 외에는 나머지 5-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윤민우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넘어서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황인혁도 예전에 자신감을 찾아가곤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지 못하고 있죠. 반바퀴 제대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5사 가능하죠. 홍희철도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5번과 4번이나 5번과 6번은 황인혁 고전할 가능성도, 윤민우가 제대로 황인혁에게 매운맛 보여주면 5사, 5, 6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이라는 거 봐서는 타협했었죠. 윤민우도 2착 진입하면서 결승 진출을 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5번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하늘이 강축입니다. 정하늘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은 안창진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정재원 마크 됐을 때 직선에서 차까지 넘어서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정하늘 입장에서는 안창진을 챙겨주기보다는 정재원과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안창진 보면 뭐 직전에 차도 토요일 경주 때는 완전히 배제당하고 견주전 병주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정하늘 입장에서는 정재현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면서 동반 입상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정재현 최근 들어서 고전하다 보니까 90점대 밑으로 98점대로 떨어졌죠. 지금 특성급이 5경주입니다. 득점 높은 2차권 진입한 선수 2명만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선 견주 뭐 최정근이 2착 진입하고 윤민우가 2착 진입하게 된다면 정재현 2착 진입해도 결승 못 가요. 그 점 때문에 한 가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윤민우가 정재원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창진이 서둘러만 준다면 정하늘이 안창민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안창진이 머뭇거린다면 훌러덩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창진이 힘을 써주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제 중심은 6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6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인찬이 강축입니다. 인찬을 놓고 후착찾기. 전일 의외였던 게 비파업 선수들 좀 인찬이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파업 선수들 한가운데서 경주를 펼쳐 나갔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뭐 본인의 실리만 챙겨 나갔었던 인치환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재환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연치환이 과연 어느 선수와 호흡 맞춰 나갈지, 어느 선수를 챙겨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재환하고 김원정 뭐 2번의 동반 입상, 뭐 김원진하고 동반 입상 있고, 수도권 후배 박승민도 전일 선행타임 잡아 나가보는 거 보니까 11초 대 중반까지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인천이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2012년 7월 1일 날 15경주 보면 인천이 출전했었고, 정재환, 김원정, 박성현이 함께 출전했었는데, 그 당시 정재환을 완벽하게 챙겨줬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2012년 12월 16일 날 경주에서는 인천이
김원진을 만났었어요. 여기에 김원정까지 함께 출전했었었는데 김원진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인천이 아무래도 수도권 후보보다는 김원진이나 정재환 둘 중에 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채환 전일은 좀 자리 양보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발주대 위치가 좋고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정재환도 어차피 2착하면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재환을 인천이 챙겨주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정재환 때문에 정재원이 자리를 양보하면서 아쉬움을 남겼하지만 금일은 승부욕발이 나간다면 4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정하고 동갑내기 친구고 박승민이랑 또 한 체대 선후배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노조였었다가 무소속으로 전환된 정재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2월 16일 날 경주처럼 김원진을 완벽하게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쪽 한 명을 챙겨주는 김원진도 노력을 합니다. 마크 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4번, 5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4번과 2번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뭐 인천의 선전의 선택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강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저배당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변 가능성 크지 않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복승에선 다소 좀 변수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뭐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